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3월 모의고사 강의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OT 강의를 보고 온 친구는 알겠지만 총 5개년치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각각 모의고사 회차를 풀어두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각 지문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나누어서 강의가 구성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들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볼 요 지문 화법 문제 처음 풀어볼 거예요.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서 1번부터 3번까지 제시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화법은 말하는 방법, 작문은 글 쓰는 것이라고 하여서 지금 보는 1번부터 3번까지는 화법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화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선 어떤 걸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할까? 당연히 말하기 방식을 물어볼 거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하나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 말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말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니? 혹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게 항상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특별하게 체크해 두어야 될 것 같은 말하기 방식이야 라는 부분들은 밑줄 그어가며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발표의 상황 같은 게 말하기 상황으로 많이 주어질 텐데 발표의 상황에서는 자료 같은 걸 많이 활용하게 되거든. 자료를 활용하였다면 문제에서 일부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자료는 어떤 문단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를 물어본다던가 이 자료는 글의 내용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활용할 것인지 물어보는 문제를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가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각각의 자료를 제시하였을 때는 앞뒤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읽어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화법 문제의 경우에는 결국 비문학 문제와 가까운 부분이 있어. 일치, 불일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잘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형태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적인 측면도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험활동 때 방문했던 트리가트 체험관 기억하시나요? 라고 질문 던지고 있고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토대로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과를 거두시냐면 청중들이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오네? 어떻게? 뭐지? 라고 관심을 기울인다고요. 관심을 유발해요. 혹은 호기심을 유발해요. 분위기를 환기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또 여기엔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한 말하기 방식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거든. 체험활동 때 방문했던 그 곳을 기억하시나요? 라고 하는 건 청중이 경험했던 사실을 뭐 하는 거? 환기시키고 있구나. 환기는 불러일으키는 걸 말해요. 떠올리게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도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많이 기억하시는군요 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건 발표자가 하는 행위인 거거든. 이런 거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해. 여러분들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들어본 적 있을까? 없는 친구는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세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언어가 아닌 표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표현들로는 무엇이 있을까? 행동, 표정, 동작 이런 것들이 바로 비언어적 표현, 몸짓 같은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으로서 이 비언어적 표현으로 의미를 전달할 때 비언어적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동이나 표정, 눈짓, 손짓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서 지금 나와 있는 고개를 끄덕이며 혹은 지시하며 혹은 뭐 선생님 이렇게 핑거팁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비언어적 표현. 그걸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자,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어떤 걸까? 얘는 목소리에 더해진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목소리를 활용하여서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냐면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 억양 같은 걸 조절해 가면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너희 참 일찍 왔구나 라고 하는 것 혹은 너 참 일찍 왔구나 라는 거 혹은 야 일찍 왔네 야
죽었네! 서로 다른 느낌을 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반언어적 표현, 목소리의 크기나 높낮이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많이 기억하시는군요. 저는 특히 외나무다리 트리가츠가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트리가츠 체험관 가본 적 있는데 거기서 막상 찍을 때는 뭐 그렇게 기깔나게 나오겠어 싶은데 막상 사진 찍으니까 되게 생동감 있게 나오더라고. 바닥에 그려진 그림 위에 섰을 때 실제로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라고 해서 뭐뭐처럼을 활용하여서 직유법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경험 중에서 인상 깊은 경험을 제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말하기 방식이니까. 그래서 트리가츠에 대해 관심이 생겨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앞에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신이 소개할 주제, 화제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국은 트리가츠에 대해서 나는 발표할 거야 라고 해서 주제,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트리가츠가 뭔데? 트리가츠란 주로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재미나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예술적 장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가 나왔어? 트리가츠가 무엇인지 뜻을 풀어주고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뜻을 풀어주는 걸 정의라고 하고요. 정의는 왜 사용할까? 뜻은 왜 풀어줄까? 당연히 청중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의를 내려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를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네요. 여러분,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계속 질문 던져요. 왜? 청중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대답을 듣고 네, 토끼라는 대답도 오리라는 대답도 있네요. 이 그림에는 두 동물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토끼로도 오리로도 보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자료를 제시한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구나. 구체적인 사례는 왜 들어요? 당연히 청중들의 무엇을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림의 오른쪽 부분을 가리키는 것도 어떤 거예요? 비언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이쪽 둥근 부분에 시선을 두면 토끼로 보이고 또 왼쪽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쪽 길쭉한 부분에 시선을 두면 오리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서 관람자에게 일상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트리가츠라고 하는 이 예술적 갈래에 대해 장르가 착시 현상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새로운 시선을 볼 수 있는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구나 라는 의미와 가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기억의 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기억 자료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할 거야. 선생님, 저는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혹은 저는 지문과 문제를 번갈아 가며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있을 거거든. 항상 답이라는 건 없어.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 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부분이 딱 기억 끝나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글을 읽다 보면 노하우가 생길 거야. 지금처럼 일부 자료를 제시하며 하면 자료에 대한 설명이 뒤에 덧붙여질 테니까 그걸 더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근데 이 문제를 지금 기억과 관련해 미리 해결해 놓으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고 기억을 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볼게요.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래요.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억에는 지금 이 자료를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토끼로 보이기도 하고 오리로 보이기도 하는 그림, 착시 현상을 활용하는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각자료 활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찾는 거예요. 1번입니다. 기억을 통해 착시 현상의 방해 요인? 지금 이 오리로 혹은 토끼로 보이는 그림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탈락. 기억을 통해 트리가츠의 전시 상황?
전시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 전시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아니었잖아요. 3번 기억을 통해 트리가트의 긍정적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트리가트를 활용하여서 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어, 장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잖아. 물론 선생님, 우리 읽었었던 부분에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하게 해준다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긍정적 효과로 볼 순 있긴 해요. 그럼 세모를 칠게 좀 찝찝하니까. 자, 4번에 기억을 통해 트리가트의 사회적 의의는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 거거든. 근데 지금 관람자들이 색다른 미적 경험을 하는 거야. 시각적 경험을 하는 거. 이게 사회 전체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행동일까? 그렇진 않잖아요. 기억을 통해 착시 현상의 시각적 효과. 맞아요.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하게 해준다. 따라서 조금은 애매한 지점이 있긴 하지만 가능은 한 긍정적 효과와 시각적 효과인 3번과 5번 살려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읽어볼까요? 아, 질문이 있군요 하고 질문을 듣고 나서 대답한 내용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떤 문제 나올지 문제 안 봐도 알 수 있지 않겠니? 뭘 물어보겠어?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겠지. 질문이 무엇인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니? 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자, 읽어볼까? 네, 눈은 외부의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뇌는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눈에 보이는 시각 정보가 누구에게? 뇌에게 가고 자, 이 뇌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통해서 이 시각적 정보는 이걸 거야 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각 정보가 어떨 때 불분명하거나 해석에 혼선이 생길 때라고 해서 이때 뭐가 생겨?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잖아. 그럼 지금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과 이유가 제시가 되어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착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예요. 시각 정보가 불분명해. 뇌가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착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구나. 방금 보셨던 그림은 이미지를 중첩시켜서 불분명한 시각 정보를 제공해서 착시 현상이 생긴 거구나. 뇌에게 시각 정보를 줬지만 너무 불분명해서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때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문단 관련하여서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부분과 관련된 3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A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 질문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고요. 1번, 트리가트의 종류 나와 있지 않았어. 2번,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바로 시각적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혼선을 주게 될 때. 3번, 트리가트 대표적 작품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4번, 트리가트를 만들 때의 착시 현상만 사용하는지 아닌지도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5번에 죄송합니다. 착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착시가 왜 생기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3번 문제의 경우에도 우리가 읽었었던 부분이 문단을 딱 끊고 나서 돌아오니까 조금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 정보가 많이 혼재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좀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끝까지 읽어볼까요? 자, 이해되셨나요? 하고 대답을 듣고 나서 네, 그러면 이번에는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 바닥에 그린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트리가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면서 이 횡단보도는 표지선 아래에 음영을 넣어서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바닥에 그려진 것이지만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왜?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지금 여기에는 이 착시 현상을 활용한 것은 횡단보도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람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착시 현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운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실제로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속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때 활용한 니은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여러분 지금 봐봐. 이렇게 해서 떠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냈단 말이야. 실제는 입체적이지 않지만 입체적인 그림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니은과 관련하여서 우리 답을 지어볼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이미 3번, 5번으로 답을 좁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에는 3번, 5번만 가지고 해결하면 돼.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쭉 볼게요. 니은을 통해 착시 현상의 발생 과정, 왜 생기는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니은을 통해 착시 현상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 아니잖아. 니은을 통해 트리가트가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지 않겠죠.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겠죠. 니은을 통해 트리가트의 예술적인 의미, 이게 예술적으로 가치 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뀌었지. 지금 나와 있는 기억이 예술적 의의, 관람자들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하게 하는 거고, 또 니은의 경우는 사회적인 의의, 사회적 사고 같은 문제를 발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답은 5번이겠습니다. 니은을 통해 트리가트의 실용적 기능, 실제 유용하게 사용된다라는 게 실용적이기 때문에 실용적 기능이 설명되는 거 맞겠네요. 따라서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트리가트는 건물 외벽, 광고판, 관광지의 포토존이라고 해서 각각 나열, 열거를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데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활용의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트리가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도서관에 있는 관련 책들을 찾아보거나 제가 보여드리는 트리가트 누리집에 들어가 보세요 라고 해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을 시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를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로 끝을 맺고 있네요. 자, 관련된 문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1번 찾아볼까요?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고요. 1번입니다.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며 주의를 환기하고 있어요. 어떤 거? 우리 앞에 이야기했잖아. 체험활동 때 방문했던 트리가트 체험관 기억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번 적절한 설명입니다. 이번에 화재와 관련된 역사적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 역사적 일화라고 하는 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어야 한단 말이야. 그런 거 이야기한 부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 2번이네요. 3번에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여러분,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걸까요? 대답을 듣고 나서. 이런 거, 그치? 뭐 하는 거예요? 청중의 반응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4번에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어떤 거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는 등 혹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런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청중이 설명 대상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 맞는 설명이겠네요. 5번에 청중에게 정보를 추가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 도서관에 가시거나 트리가트 누리집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적절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찾아내시고요. 지금과 같은 1번 유형이 방금 이야기한 화법 문제 유형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하기 방식이 조금 더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점은 체크하면서 읽어보자 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다음 문제 작문과 화작 섞여 있는 문제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배운 내용 중에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